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7일 아침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살벌한 아침이 헛웃음이 나오는 살벌한 아침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어제 한 2시 반부터 계속 봤는데 전혀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푸틴의 핵발언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또 뒤집어 놓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스위스가 금리를 50bp 올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이러다가 이제 경제까지 죽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막 집어던지는 그러한 패닉 장세가 나타나는데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8.54%나 빠졌어요. 노블록스는 14%나 빠지고 대체 이 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으로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웃자고 한 줄 요약을 썼는데 죽으시면 안 되죠. 예, 주식하다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려고 주식하시는데 또 웅크리고 용기를 가지고 견디면 또 새로운 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때 8일인가 10며칠인가 하락한 다음에 또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식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바람의 방향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든든히 하시고 견디셔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 찬바람이 부는 북극과 남극에 1년 내내 찬바람이 불진 않습니다. 봄도 오고 거기도 짧지만 여름도 오고 그렇게 좋은 꽃도 피고 그렇습니다. 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주말입니다. 불금이란 단어에 더 방점을 찍으시고 든든히 호수처럼 웃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면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한번 중요한 것들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남들이 유튜버들이 다 힘들고 안 할 때 저는 꾸준히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만 명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금요일 미국 주가 추이를 봅시다. 네, 보고 말 것도 없죠. 그냥 하락하고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12,000원이 깨진 지 오래됐고 그렇죠. S&P도 4,000 깨진 지 오래됐고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금일 주요 기업 주가치를 보면 카니발 그렇죠. 유명한 이제 고급 여행 다니는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배 이런 리오픈주들도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네. 보잉은 오히려 항공은 적게 깨지는 노르웨이, 이지안, 크루즈 이 세 개는 글로벌 아주 고급 여행하는 그런 배들인데 이들은 박살이 났습니다. 알파벳은 3.4, 애플이 3.97, 테슬라가 8.54, 엔비디아가 5.6, 아마존 3.72, 트위터 1.6 이처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IT 다음에 소비 할 것 없이 전부 다 박살이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원자재들 봐도 텍사스 유가는 1.38% 올라서 116달러, 브렌트유는 119달러, 천연가스는 어제 박살났다 다시 올라가 7.47달러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미국의 프리포트라는 천연가스 운반 이런 것을 담당하는 큰 회사가 있는데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문제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깜짝 금리를 인상했죠. 2007년 이후 첫 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란 건 대체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였나? 저는 한 1.2, 1.5 정도 마이너스 0.75였어요. 그래서 0.25로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0.75에서 50bp 올려서 마이너스 0.25 15년 만에 금리를 처음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그런 안정적인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가 금리를 올렸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죠. 이러한 안정적인 국가도 견딜 수 없는 물가 상승. BOE는 0.25% 인상을 했죠. 25bp 인상을 했는데 얘들은 1%였는데 25bp 인상해서 1.25, 5회 연속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스위스 중앙은행이 올린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더더 골 때린 놈이 하나 있어요. 아리엔타는 기준금리가 49%인데 52%로 인상을 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부터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짐바브웨라는 짐바브웨. 와, 제일 낮은 스위스 중앙은행하고 가장 높은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나름대로 잘 버티던 영국까지 금리를 올리는 글로벌 시장 전체 개판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3으로 위축세로 그냥 절하를 했죠. 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필라델피아가 뉴욕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리 하나만 남으면 필라델피아가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뉴저지가 있고 뉴저지 옆에 필라델피아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러한 그 미국의 경제 중심 축들에서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침체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이다. 뭐 이러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리를 확 꺾어놓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75bp 올려놨더니 이제 이쪽 경기에서 침체가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S 공포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런스 맞추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보자는 게 미국의 화끈한 확실한 그러한 경제 정책,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그건 일단 물가가 꺾인 다음에 이야기다. 다시 3.5까지 올린 다음에 경제가 안 좋으면 또 2%까지 또 금리를 내리면서 또 받치면서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잘 하는 거니까 많이 써봤던 정책이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을 꺾어놓는 게 더 중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주관하는 것은 주식시장과 빛으로 연결해서 주식 투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경기가 안 좋으면 레이오프에 나온 거죠. 네, 당연히 레이오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레이오프가 나온 건 제가 여의도 증권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의도 증권가 틀림없이 내년에 올 연말이나 내년에 예, 이런 구조조정합니다. 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78%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 최고치 응시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국 서민들의 지갑을 가볍게 하면서 돈 쓸 수 있는 구조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소비가 줄죠. 네,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로 이게 악순환의 순환고리의 출발점이 주택담보대출금리라는 거죠. 여기서 얘들 학원비 줄이고 주부들 소비 주시고 외식 안 하고 그럼 이게 이제 경제 전반에서 중소기업체가 죽으면 대형기업체 죽고 이게 국가경제에서 돌고 돌아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면 이것도 또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전월비 14.4%나 빠지면서 13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뭐 최악의 상황이 전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주택 착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2만 9천 명으로 직전주보다는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게 고용인데 고용과 임금 이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또 미국의 대형 화장품 업체 르브론이 파산을 했다는 거죠. 줄두산 신호탄이 울렸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있는 마지막 그 크레딧 리스크가 가장 큰 마지막 리스크다. 어느 국가가 하나 무너지든지 어느 기업들이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연쇄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악순환이 될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금리 인상에서 두려워하는 점은 국가 하나가 디폴트가 나오는 것이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드디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도 이제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핑코의 고문으로 엘 엘리언이 알리안츠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보다 스위스 금리 인상이 더 중요한 신호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0.7에서 0.25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 금리를 올리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적고 스테이블한 스위스가 흔들릴 정도의 그러한 인플레이션이다. 이게 이제 엘 엘리언은 저처럼 크게 봤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대체 바닥은 어디인가? 하루도 못부터 버티는 초약세장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하루였죠.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다시 경기 침체를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S공포가 나타나고 있죠. 수급, 모멘텀, 정부 정책, 글로벌 공조 모든 것이 작동치 않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렇죠? 여기에 미국의 매수 세력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죠. 떠받칠 그러한 세력이 없다는 게 더욱 공포감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수준이 언제인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공포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어떠한 시장이고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상승분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죠. 최근 시장의 조정폭은 하루에 반영되기도 하고 며칠에 걸쳐서 미국 시장의 하락폭 내지 상승폭이 반영되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 않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폭은 그렇게까지 미국 오늘 아침 시장의 하락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락은 나타날 것 같아요. 또 오늘이 문제는 금요일이라는 사실이 다소 마음에 걸리죠. 금요일은 늘 포지션을 줄이고 갈 그런 마음들이 크기 때문이죠. 네. 6월 FOMC를 계기로 투자들의 불안 심리가 진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여지없이 경기지표, 푸틴의 핵발언 이런 것들이 시장을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우리의 눈은 2분기 실적 상승으로 눈이 돌아갈 시기인데 거기에 경기 침체라는 무거운 짐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안고 기업 실적을 봐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2분기는 잘 나올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이 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설레발을 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러면 주가들이 대부분 다 2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다 박살이 날 확률. 이게 제일 두려운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대책이나 방법은 없냐? 두 가지. 팔고 나가든지 매도하든지 아니면 포트를 바꿔서 포트를 체인지해서 버텨라. 이 두 가지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일단 팔고 매도해서 현금으로 들고 가시려면 과감히 50%는 팔고 현금으로 들고 가는 전략 하나. 아니면 포트를 바꾸는 전략. 저는 지금 이번 기회에 포트를 바꿔라. 결국 늪속에 빠져 있는 거, 얼마 오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를 마음 아픈 것들을 팔아서 2차 전지로 가자. 2차 전지 이번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러한 종목보다는 든든한 4개 배터리 회사하고 LG화학 정도. 그렇죠? 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엔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서 놓고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바꿔놓은 다음에 웅크리고 앉아서 버텨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는 반달곰처럼 적당한 동물 속에서 기나긴 겨울잠을 자며 버티는 전략. 또 버티면 세상에 바람이 바뀌고 봄의 냄새가 나고 또 꽃도 피고 먹을 것이 뒹구르는 그러한 또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죠. 네, 이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현금이 지 킹, 그리고 존버 is best strategy. 이러한 전략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미정미정 하시면 안 됩니다. 미정미정 하시면. 북극도 남극도 1년 내내 폭풍이 치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추위가 넘치는 거기에도 봄이 오고 여름도 찾아오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으로 있지 말고 바꿔놓고 버티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조용히 버티는 것도 최악의 방법이지만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걱정만 해주고 뜬 눈으로 날밤만 새는 차에 입안이 다 허물었어요. 입안에 혓바늘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날들인데 또 리더는 늘 고민하면서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서 꼭 죽을 만큼 힘들진 않다. 버틸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내공이 정말 중요한 하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금에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불금의 시각을 돌려서 에코프로 BM 한 주 팔아가지고 술 50만 원어치 마십시다. 저는 오늘 에코프로 BM 한 주를 팔까 생각 중입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십시오. 네, 저는 이번 주말 좀 쉬렵니다. 쉬고 네, 잘 버티며 많이 잘 먹고 그렇게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